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9회 주택관리사법 시설개론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마 우리 수업을 전체 과정을 잘 들으신 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흡족하게 받았을 거고요. 이 중간에 들어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제 이 시설개론이라는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는데 이 18회 때 굉장히 어려웠죠. 16, 17, 18 넘어가고 지금 19회 때 뭐 이 정도 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6회 문제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원리를 추구하는 이런 기본 개념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현재 문제의 유형은 우리 18회에 비해서 난이도가 쉬워졌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 지엽적인 어떤 이런 암기 문제가 많지 않고요. 전체적인 흐름, 내용 이해하고 수업 과정에 이렇게 우리가 강조했거나 풀었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우리 강좌 들으셨던 분, 뭐 학원에 우리 강좌, 기존에 우리 기술개론 강좌 들었던 이 문제풀이 문제와 거의 흡사한 문제, 계산 문제 용 3개 거의 똑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이번 시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강좌했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81번부터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81번 문제는 기초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거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들어요? 이거 바로 이거 강조했던 요 내용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이 건축물의 기초야. 그럼 기초라는 게 이렇게 이제 구분하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초판, 기초판의 형식상 분류, 그 다음에 지정의 형식상 분류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직접 기초. 나머지 뭐 말뚝이라든가 이런 거 뭐라 그래 그냥 간접 기초다라고 해서 말뚝 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뚝이 여기 들어가 여기. 그렇죠? 말뚝이라든가 우리 뭐 케이슨이라든가 피어 이런 게 들어가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문제 유형은 뭐냐? 기초판의 어떤 유형이에요, 유형. 그렇다면 1번, 2번, 3번, 4번 딱 봤더니 무슨 생각 들어요? 말뚝 기초는 직접 기초의 한 종류다? 아니죠. 직접 기초 유형이 아니라 간접 기초 유형입니다. 직접 기초 유형은 직접 이렇게 말뚝이나 피어를 설치하지 않는 이런 기초를 얘기하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탁 체크가 되는 거예요. 4번. 이 문제 유형은 기초의 중요한 이 형태나 틀을 이해하느냐 이런 겁니다. 가장 기본적 개념에서 출제가 됐던 거죠. 근데 82번 문제죠. 이 82번 문제는 이 거푸집이 나와요. 거푸집. 이 거푸집이라는 게 일종의 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형상을 유지하고 치수가 정확한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생콘크리트를 타 보면 밑으로도 이렇게 힘을 가하지만 옆으로 힘을 가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에 이런 얘기했죠. 플라스틱 통에다가 물을 담으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 옆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생기죠. 이걸 뭐라고 했을까? 이거를 그렇지, 치갑이죠. 치갑. 이 치갑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 치갑은 뭐라고 그랬어요? 치갑은 항상 우리 유동성이 있을 때 치갑이 커진다. 왜 출렁출렁거려요? 하지만 얼음을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출렁거리지 않죠. 그게 뭐냐면 이 콘크리트가 유동성이 있을 때 치갑이 크게 작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내용을 쭉 보면 1번, 2번, 3번. 4번에 봤더니 슬럼프 값이 크면 유동성이 크죠? 클수록 커지는 거지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답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83번 문제죠. 우리가 이제 구조 설계에 적용한 하중입니다. 이 하중이라는 얘기는 수업 시간에 좀 섬세하게 제가 말씀도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약간의 섬세한 대비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부했던 분들이 너무 쉽게 느꼈을 거야. 이거 너무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첫 번째, 적설하중 구조론에 쌓인 눈의 무게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이다. 두 번째, 적재하중 활하중. 그렇죠. 물건을 쌓아놓거나 이런 것들. 세 번째, 공동주택의 발코니의 기본 등포 하나중은 주거용 거주물의 거실의 화중은 작은 값이다. 아니죠.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일반 거실보다 발코니가 더 하중이 커요 라고 하는 얘기 강조했던 얘기잖아요. 당연히 발코니 하중이 일반 거실 하중보다 등목 하중보다 크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설명드렸던 거죠. 그래요. 항상 가장 기본을 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탁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84번 문제죠. 이 84번 문제를 딱 보셨더니 우리가 이제
부등치마가 나와. 부등치마 이렇게 피사사탑처럼 기우는 거 이런 거 있죠. 피사사탑. 부등치마의 건축물의 피해 현상이 아닌 것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기울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봤더니 건조 수축이래요. 이 건조 수축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뭐예요? 어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있지만 어떤 온도 변화라든가 그렇죠? 응력 변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건조 수축은 특히나 뭐야? 건조한 이유가 뭐예요? 건조한 이유가 재료의 이제 온도 변화라든가 이렇게 뭐 수분이 증발되고 이런 현상이지 이것이 부등치마의 피해 현상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니 답은 3번이구나. 그렇죠? 3번 환경 조건이 달라요. 원인이.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85번 문제가 들어가요. 이 8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비파괴 검사 방법이 나와요. 초이공사 용접부에. 이 용접부는 잘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표면 검출 방법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표면 검출 방법이 있고 내부적 조직 검출 방법이 있는데 이 표면 검출 방법을 보면은 보통 우리 탐상법이라고 해요. 탐상법. 뭐 자분 탐상법 이런 게 있어요. 또는 침 탐상법에서 이런 것들은 주로 물론 육안에 의한 방법도 있고요. 육안에 의한 방법은 기본이고 어쨌든 우리가 자분 탐상이나 침투 탐상법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면 결함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내부적 결함을 알기 위해서 초음파 탐상법이 있거든요. 초음파 탐상법. 그래서 이 초음파 탐상법은 이제 초음파를 쏴서 그 내부의 이제 결함을 알아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초음파 탐상법이 내부적 조사 방법인데 1번, 2번 가볍죠. 기동성이 좋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봤더니 주로 표면 검출을 위한다. 주로 표면 검출은 자분 탐상이나 침투 탐상법이에요. 자석분 같은 거를 우리가 표면에 뿌린다든가 기름 같은 걸 저항성기를 흘려서 알아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 자, 86번 문제죠. 우리가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래요. 내구성. 내구성은 수명을 얘기하죠. 이걸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든지 중성화, 골재 반응, 화학적 침식, 동결 중에 빼놓을 게 없네. 그래서 5번이죠. 뭐 이건 뭐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기까지 뭐 쉽게 문제를 풀으셨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약간의 이제 우리 비파이 검사 방법 중에 이제 초음파 탐상법 이런 것은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86번 문제 같은 경우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추셨을 거고요. 이 87번 문제예요. 요게 이제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요.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옳은 걸 물어봤는데 첫 번째 쇠속이 뭐예요? 깬 자갈이죠. 깬 자갈을 사용하면 당연히 시공 연도가 나빠지죠. 나빠지겠고 이 두 번째 이 온도가 높을수록 슬럼프 값이 감소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시멘트 분말동안 하면 시공 연도 나빠진다. 오케이. 옳은 게 두 개네요. 복수 정답입니다. 복수 정답. 그래서 우리가 이 시공 연도, 그럼 시멘트 분말도가 낮으면 시공 연도 나빠진 이유가 뭐냐? 우리 시멘트 분말도가 낮으면 입자가 크다는 얘기. 입자가 크다는 얘기는 이 골재를 감싸는 이 능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재료 분리가 커져요. 재료 분리가 커지면 당연히 시공 연도가 나빠지겠지. 그러니까 2번, 3번 다 답인데 현재 아직까지 공단에선 2번만 답안으로 했습니다. 3번 의제경 이건 반드시 우리가 반영이 될 겁니다. 2번, 3번. 왜냐면 우리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를 내도 한두 문제 정도는 이제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기관에서도 물론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제가 봤을 때 복수 정답이라고 둘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2번으로 우리가 현재 가다반 발표됐으니 요거는 이의제기 가능한 복수 정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시공연도는 일반적으로 빈비압이 좋다? 아니죠. 부비압이 우선입니다. 부비압이 좋죠. 빈비압보다. 그러니까 4번도 틀렸다. 부비압이 더 좋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질문 같은 경우 단위선항이 크면 슬럼프 값이 증가하겠지. 틀렸네. 그래서 현재 87번 문제는 2번과 3번이다. 답이다. 산업인력관리공단 2번 그렇죠? 가답안 발표됐고 3번은 이의제기 가능한 답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맞췄겠지만 혹시나
혹시나 3번에 체크하신 분들한테도 분명히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88번 문제죠. 88번. 자, 그러면 이 88번 문제는 초유리 일반적 접합 방법이에요.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큰 보와 작은 보의 접합이 있어요. 큰 보와 작은 보. 그러니까 이 큰 보와 이 작은 보를 접합을 할 때를 보면요, 우리 이 외부 부분에 이렇게 간단히 접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지지라고 하는데, 오케이, 이거 설명한 거고요. 두 번째, 그렇죠? 많이 공부했던 거 세 번째, 네 번째 봤더니 네 번째가 답이 되네요. 이건 뭐 시방 지문에 관련되는 건데, 부재의 이음에는 원칙적으로 용접과 볼트를 병용해서는 안 됩니다. 응? 용접과 이 볼트를 병용할 수 없습니다. 병용로. 그러나 만약에 병용을 꼭 해야 되는 경우라면 용접 후에 일반 이 볼트를 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시방서에는. 그래서 요거는 시방서 지문을 그대로 반영한 문제다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많이 공부했던 거죠. 뭐 토크 관리, 너트제법, 조합법, 뭐 토크 시어 볼트 관리법 하나 더 있는 거죠. 원래는. 답은 그래서 4번이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89번 문제. 시방소상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이건 너무너무 공부 많이 했던 거. 우리 뭐, 지금 현재, 이 문제는 현재 1번, 2번, 3번, 4번 쭉 보니까 5번에 콘크리트 블록을 썰 때 하루 쌓기 높이는 얼마라고 그래요? 1.5m잖아요. 1.5m. 그렇죠? 1.5m. 그래서 우리가 벽돌은 1.2m, 블록은 1.5m. 1 쌓기 표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많이 공부했던 얘기. 그렇죠? 예, 우리 모의고사 시간, 뭐 학원 문제풀이에도 우리 강좌 문제풀이도 많이 강했던 내용들이잖아요. 답은 5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90번 문제. 벽돌 구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벽돌벽은 이제 흔들리니까 당연히 횡력이 약하다는 거 늘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그렇죠. 예. 콘크리트 벽돌 쌓깃이 저역처럼 온전 젖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물추김하지 않는 거, 쌓기 직전에 물추김하지 않는다. 콘크리트 블록은 그렇죠. 내가 벽돌은 물추김하지 않는다. 그렇죠. 콘크리트 블록이라면 접촉면만 물추김해라.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공부하셨죠.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충분히 물추김해라라고 하는 거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고. 세 번째 딱 봤더니 우리 교재에 있는 지문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몇 단마다 우리가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ቿ물을 만들어 블록 몇 단마다? 블록 세 단마다. 블록 세 단마다. 몇 단마다? 블록 세 단마다. 이거 블록 세 단마다 우리 연결ቿ물로 보강해라. 그럼 몇 단이라고요? 블록 세 단마다. 이거 그렇죠? 예, 이런 거 공부했던 게 탁 나오네. 그죠? 예, 그렇죠? 4번, 5번 뭐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들이니까 이거 지금 현재 우리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문제풀이 강좌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풀다 보면 무슨 생각해? 우리 문제풀이 풀었던 거하고 유사한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현재 기출문제풀이입니다. 기출문제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요번에 시험 문제를 딱,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 드냐면, 흡사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안도의 어떤 마음을 뭐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장에선 마음이 또 틀려져요. 또 간혹 시험장에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변수 때문에 약간 불안하고 힘들고 또 거기다가 어떤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 생기지만 어쨌든 늘 풀었던 문제 유형 이런 것들 충분히 맞힐 수 있을 거고요. 근데 91번 문제네요. 요거는 우리가 벽타일 붙임공법 제가 설명 많이 했죠. 외장공법, 내장공법 설명하고 그다음에 뭐 떠붙이공법이 뭐고 그다음에 우리가 압착공법이라든가 또는 우리 계량공법, 동시줄눈공법 공부했잖아요. 근데 봤더니 온통 사춘공법은 본 적이 없어. 답이죠. 이 온통 사춘공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춘공법이라는 게 있어. 사춘공법은 그 내벽 부분의 대적 습식공법 같은 거 할 때는 우리가 씁니다. 하지만 타일공법이 붙임공법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답은 2번이다. 보시면 돼요.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풀었던 이런 문제까지. 그렇죠. 유형. 우린 이거보다 약간 섬세하게 공부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뭔지 그림을 그려주면 돼.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주택관리사 시설이론 문제 풀다 보면은 지문으로 공부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제 수업 시간에 판서 막 했던 거 그림 그렸던 거 이런 거 연상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92번 문제. 이 92번 문제는 사실 뭐 시방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과서적 문제예요. 홈통공사 나오는데 이 홈통공사는 아마 좀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홈통공사. 물론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봤지만 또 여러분이 또 새로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기출문제 풀이할 수 있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문제를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처마라고 그래, 이 부분을. 처마. 여기 이제 용마루라고 하거든요. 꼭대기를.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니까 처마에서 받아요. 이 처마음통이죠. 처마음통. 그 다음에 이렇게 깔때기 홈통이 있어요. 깔때기 홈통. 그 다음에 장식 홈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홈통을 꽂아줘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장식 홈통. 이게 서 있으니까 손홈통. 이렇게 고정을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낙수바디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런 시공상세가 건축물마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이게 바로 우수 할 수 있는 그 처리가 돼 있으면 바로 내리는 경우 있고, 물 빼가지고 또 이제 구조물 때문에 바로 위치를 못 맞춰준다. 그러면 그럴 때는 벽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오는 경우는 45도 이용관으로 이렇게 우리가 물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관이 직접 연결을 해줄 경우는 요 구멍을 뚫어서 시멘트 몰탈로 이렇게 막아주는 방법, 여러 가지 상세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건물 바깥으로 물을 내려줍니다. 물을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처마홈통과 손홈통 사이도요. 상세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근데 요거는 이제 눈에 보이니까 바깥에 홈통 설치한 거고요. 때에 따라는 이렇게 파라페 정식으로 돼가지고 드레인을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건물 안으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안원통이라 그래요. 건물 안쪽에 배치하는 게 안원통이고 눈에 보이는 게 이 바깥홈통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처마홈통도 물의 흐름 구배가 있어야 돼요. 물의 흐름 구배. 보통 우리가 이제 방수 공부하시면서 보통 구배는 얼마 정도 잡아줘요? 이 50에서 100분의 1 정도 잡아주거든요. 물의 흐름이 좋아야 되니까. 왜? 물의 흐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50에서 100분의 1로 하는데 이 처마홈통은 우리가 일반 구조적인 측정의 측면에서는 10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해요. 100분의 1 이상. 답은 1번이래. 그래서. 그렇죠? 2, 3, 4, 5는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림으로 공부해야 되는구나. 어때요? 그죠? 시설개론이 그래서 공부하기 좋은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막연하죠. 이걸 시설개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뭐 교과서도 뭐 많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용어도 많지. 하지만 제가 그림으로 다 풀어드려요. 그림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3번 문제죠. 93번 문제. 미장공사에서 바른면에 박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는 균열의 원인이 아닌 것. 쭉 보니까 3번의 감수제. 감수는 물의 양을 줄여줘요. 물의 양을 줄여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팽창이 작으니까 박락이 작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감수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우리 균열의 원인이 아니라 대책이 되는 거예요. 대책.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생각하시면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94번 문제. 이 시방소상 도막방수공사가 있어요. 이 도막방수공법이 뭐예요? 얇게 여러 번 칠하는 거, 우레탄 이런 것들을 얇게 여러 번 칠해서 우리 도막을 형성하는 거, 멤브레인 공법 중에 일부입니다. 도막공법.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번 봤을 때 옳은 거 물어봤잖아. 1번 보니까 스프레이 칠을 합니다. 스프레이 칠은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하면 흘러내려서 안 되니까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우리가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 어떻게 한다?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내용 보니까 틀렸네. 그렇죠? 두 번째, 바닥 표면 부위 도파는 치켜 올린 부위의 순서를 도파한다. 근데 우리가 이 도막에 피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한다 보시면 돼요. 요렇게 치켜 올림을 먼저 하고 흘러내리죠. 평면부를 나중에 하면 어떻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평면 다음에 치켜 올림이 아니라 치켜 올림 다음에 평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죠. 이것도 3번. 겹쳐 이르기는 동일한 위치에서 하면 안 되겠죠. 이거 틀렸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위치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어바르기 폭은 보통 우리 얼마 공부한다 그랬어요? 그냥 잘 모르면 100mm. 잘 모르면 100mm예요. 맞는 건 5번밖에 없네. 답. 그렇죠? 50이 아니라 100이고 답이다. 하자가 없죠? 이렇게 해서 동학방수 시방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5번 문제. 이 95번 문제는
창호공사가 나오는데요.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알루미늄 창호는 알칼리에 약해서 시멘트, 몰타나 콘크리트 부식되기 쉽다. 오케이. 예? 제가 이제 원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A, B, C, D, E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A, B, C, D, E로 바꿨어요. 제가 여러분 유인물은 이렇게 바꿔놨어요. 왜냐면 기역, 니은, 디귿 한글 쓰다 보면 이게 막 잠깐 못 하나니까 그냥 A, B, C, D로 바꿔놨는데 중요한 건 오케이. 발언 지문이고요. 스테인리스 강제 창호는 우리가 알루미늄 창호의 강도 약하다? 아니죠. 스테인리스 강제 창호가 알루미늄 창호의 강도가 강합니다. 강하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약하다 했으면 틀렸고, PVC는 열 손실이 많다? 항상 뭐 생각하면 되냐면 PVC는 금속과 비교해서 보온성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디귿 크레센트는 여다지가 아니죠. 예, 미석이죠. 목재의 함수율은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요 A는 맞는 거 알아. 오케이. 근데 B, C, D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을 찾을 때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딱 보니까 B, C, D가 있으면 틀려 무조건. 그러니까 B, C, D가 있으면 틀리니까 1번 안 되고, 그렇죠? 3번 안 되고, 4번 안 되고, 5번 안 되고, 답은 2번밖에 없네. 그래서 요게 맞는 지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목재의 함수는 시방소의 별도의 정한부값은 18% 이하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체크해야 돼요. 이 문제 유형은 아마 이렇게 문제를 유도했을 거예요. 하나는 알지만 하나는 찍을 수밖에 없어. 왜? 시방소 아주 지엽적인 거 우리 외우기 힘들잖아. 그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6번 문제죠.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이 알루미늄 항상 우리가 창호 나오면 뭐 생각하면 되냐면 금속 창호와 이 PVC 생각하면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금속은 열 전도율이 높죠. 열이 막 이동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불리하고 PVC가 좀 나은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이 PVC 소재가 많이 개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금속성 부분은요. 열전도가 높아서 열이 막 이렇게 빠져나가요. 열 관리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PVC 소재가 쓰는 것이 좀 적절할 수 있거든요. 이 단열 계획일 때는. 일본의 알루미늄 간본 단열에 그래서 불리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불리하다. 자, 두 번째. 로위리는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로위리는 분명히 반사율, 그렇죠? 이 반사율은 높고 이 방사율은 낮은 율이란 말이죠. 하지만 가시광선 투과율은 낮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투과율이 낮지 않은데 아주 낮췄다니까 틀렸네. 그렇죠? 3번. 동일한 두께일 때 강화율이 강도는 환율이 보통 3에서 5배, 시간도 6배니까 틀렸고. 4번에 강화율은 현재 절단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왜? 너무 단단하니까. 그럼 맞는 거 5번밖에 없네. 5번 답이네. 답. 그래서 우리가 세팅 유리 블록, 세팅 블록은 셋이 하단부에 유리 기준율 부재로서 유리 자금을 고정하는 고임제다. 그래서 제가 그림 그렸잖아요.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셋이가 있어. 어떻게 한다? 요 길이가 L이라면 4분의 L을 되는 지점에 이렇게 고여주는 게 바로 세팅 블록입니다. 요거 바로 교재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설명한 거. 그렇죠?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7번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자. (97번) 문제. 우리가 방수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 첫 번째,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 C2 방수는 바탕 균열엔 저항성이 약하다? 아니죠. 좋죠. 왜냐면 C2 방수는요, 신축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죠?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바탕이 좀 균열이 좀 간다 하더라도 얘가 같이 파손되지 않죠? 그러니까 저항성이 좋다라고 해야겠네. 그죠? 이거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이잖아. 이런 거요. 뭐랑 대비 많이 했어요. 시멘트 몰타의 방수와 시멘트 방수계 많이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 바탕에 좀 균열이 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계열은.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아스팔트 시트도 마찬가지죠. 이런 특징들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케이. 두항방수는 뭐 공부했지만 얇게 여러분 말라서 복잡한 뭐 곡면이나 이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98번 문제. 지붕공사가 나왔어요.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1번, 2번. 그래, 아스팔트 싱글은 그렇죠. 복잡한 형성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금속 기호가 점토보다 가볍습니다. 네 번째, 오케이. 다섯 번째, 쉬운 게 나왔어. 사실 박공 지붕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지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생겼어. 그러면 위에서 좀 더 보면 이렇게 접은 거예요. 얘를 이렇게 접죠? 이 접으면 뭐가 돼? 얘를 접어서 이렇게 지붕으로 씌우면 얘가 박공지붕이에요. 그러면 물이 어느 방향으로 빠져? 두 방향으로 빠지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박공지붕은 지붕말에서 네 방향이 아니라 두 방향으로 경사가 진 겁니다. 답은 5번이죠. 이게 박공지붕이에요. 이게 박공.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건물 만든 박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기본 개념으로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자, 99번 문제. 우리가 이제 유성 바니쉬의 페인트용 알로이 섞은 거 유성 페인트보다 도마가 두껍고 광택이 좋다. 1번 수성 페인트는 아니네. 그렇죠? 당연히. 왜 수성 페인트는 뭐 수용성 페인트, 물에 녹는 페인트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고. 그다음에 멜라민 수지 도료는 멜라민 그 광택 나는 이런 도료를 칠하는 거니까 아니고. 레코 휘발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고. 답은 4번이네. 그죠? 답은 4번. 답 4번을 얘기하는 거죠. 에멀전 페인트도 아니죠. 에멀전 페인트는 우리 수용성 페인트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4번밖에 없어. 답은. 그렇죠?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재료적 특성들을 설명하면서 문제 나왔던 거 있죠? 예, 거의 똑같아요. 이 문제 사실은. 100번 문제죠. 100번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다음 조건에서 벽면적 150제곱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의 정미량을 물어봐요. 정미량. 응? 정미량. 그럼 정미량이 뭐예요? 그렇죠? 할증 가하지 않는 거죠? 그럼 당연히 150 곱하기 149 하면 계산식 나오죠? 답은 3번이네. 그렇죠? 야, 이거 문제 많이 풀어봤던 거잖아요. 제가 이거 문제 꼭 풀어라 그래서 타일이랑 벽돌은 꼭 몇 번씩 해보잖아. 그죠? 예, 수업 시간에 해봤던 거 그냥 그대로 나왔네. 그대로. 그대로. 이거 틀리신 분 없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이라면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 강좌에서 공부했던 게 똑같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 설립 파트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 다음 파트는 이제 우리 구조 파트고 그 다음에 설립 파트가 되겠네. 이 101번부터는 이제 설립 파트예요. 급수압에 관한 서형으로 옳은 거 물어봤네. 1번 틀렸어요. 왜? 4m per sec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m per sec 이하로 해야지만이 수역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틀렸죠. 왜? 우리가 실항정이 뭐예요? 실항정이라는 것은 자, 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고가 탱크 있습니다. 젖소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올려주죠. 올려주면 펌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높이가 흡입량정, 요 높이가 토출량정 두 개를 더하는 게 실량정이니까 말이 안 되죠. 0이라는 건. 세 번째 정답입니다. 정답. 배관계 구성이 동일할 경우 배관 내 물이 온도가 높을수록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아니죠. 이건 맞는 거죠. 맞는 거. 왜냐면 우리 그림 이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압력이 있고 온도가 있으면 이렇게 상태 변화도가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변하거나 얘가 이렇게 변하면 캐비테이션 현상이에요. 그럼 같은 압력이라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으면 쉽게 기화가 되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그렇죠? 온도가 높을수록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맞는 지문이네. 그렇죠? 예, 그렇죠. 수업 시간 늘 했던 거. 4번은 뭐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압력 수조 방식과 고가 수조 방식 얘기하면 압력 수조 방식이 수압분도 심하다고 해야 되죠. 5번째 수조 직결 방식은 뭐예요? 정정만 관계없으니까 물린 공급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쉽게 풀어봤고요. 이 102번 문제예요. 이 102번 문제 딱 보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소화활동 설비. 소활동 설비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 그렇죠? 비상 콘 설비, 재현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연결 송수관, 연결 살 설비. 꼭 외우라 그랬죠. 딱 외우면 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쭉 보니까 3번이네. 왜?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소활동 설비이지 피난 설비가 아니죠? 소방관이 활동하는 소활동 설비를 말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쉬운 거. 이거 그쪽 문제 많이 풀었던 문제였죠. 그죠?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문제풀이 강좌가 아니라 기출문제예요. 가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문제풀이 문제가 너무 흡사하니까 그렇죠. 기출문제와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예, 103번 문제. 배관 설비 계통에 속하는 설치한 부속이 아닌 것은 흡인베인 이런 건 펌프 설비 이용돼. 펌프 설비. 그러니까 답이죠. 그렇죠? 예, 배관 설비가 아니죠. 104번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가 나왔네. 이때 재생에너지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재생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자연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거, 바람, 풍력이죠. 태양, 광, 그 다음에 지열, 해양, 이런 거는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재생이라고 그래. 그럼 신에너지는 뭐야?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답은 2번이네,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죠? 이거야, 이거. 이거. 물론 뭐, 원래 딱딱 구분할 수 있겠지만, 너무 쉽게 답을 체크했어. 하지만 안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신문 보시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심 있는 분은 맞췄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우리 항상 범위 외에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뭐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넘어가는 겁니다. 이 105번 문제. 통기간경 기본원칙 한지 통기간경 옳지 않은 거. 야, 이거 예제했던 거랑 똑같네. 뭐라면 통기간의 간경을 얘기할 때 뭐 각기 통계 쭉 나오지만 뭐라고 했냐면 이 중에 5번에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여기 배수식간이 있고 통계수식 주간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메인 대 메인을 연결하는 결합통기라 그래요. 그 결합통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50mm 이상 되어야 되나? 되어야 되나? 우리가 요 두 직간의 간경 중 작은 간경 이상이다. 이걸 만족해야 돼. 그러면 큰 게 예를 들어서 얘가 100mm고 얘가 150mm예요. 그럼 50mm 이상 둘 다 만족하죠? 그럼 몇 mm 이상? 따라서 100mm 이상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나와 지금? 우리가 100과 150인데 75mm 이상이다? 아니죠. 100mm 이상이죠. 예제 둔 거와 똑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우리가 어떤 간경이 하나 150이고 100이고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다? 최소 50mm 이상 돼야 되고요. 두 간경 중 작은 경 이상이 돼야 되니까 100mm 이상. 답은 5번 탁. 그렇죠. 아주 크게 공부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를. 그죠? 중요한 거를 공부하시면 돼요. 106번 문제. 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물어봤네요. 옳은 거. 1번 당연히 틀렸죠. 비열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물질 1kg를 1도씩 올리는 게 뭐냐? 비열. 열용량은 뭐야? 질비하다. 질비량 단일량 곱하기 우리가 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용량은. 비열은 어떤 물질 1kg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죠. 열용량이 아니죠. 틀렸죠. 비열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도 틀렸네. 왜냐면 ppm은 뭐예요? 100만 분의 1이 돼야 돼요. 100만 분의 1이 돼야 되니까 리터 퍼 미리그램이 돼야 돼요. 이게 100만 분의 1이거든요. 세 번째 그런의 답이네. 그렇죠? 엔탈피는 뭐예요? 현열 더하기 참열. 현열 더하기 참열. 얼마나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죠? 바로 답이 나왔네. 4번은 이거 우리 수공선도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몇 번씩 그려줬죠. 원리 이해하라고. 이거 바로 나왔네. 왜? 우리가 그림을 막 그려드렸어요. 그림 그려드리면서 그리면서 이렇게 100% 포화선이 있고 50%가 있고 이렇게 현재 온도가 있다면 건고 온도가 되고 여기가 노점 온도다. 얘가 절대습도다. 절대습도를 올리면 노점 온도가 올라가고 절대습도 내리면 노점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 절대습도를 우리 내리면 감습하면 노점 온도도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예요? 우리가 높아진다고 틀렸죠. 그렇죠? 그다음에 5번 크로스 커넥션이 뭐예요? 급수관과 급수관 이외의 간을 교차 연결할 때 하지 말라는 거. 그죠? 급수관과 이외의 간을 교차 연결하는 건 뭐라고요? 크로스 커넥션. 그렇죠? 내용이 틀렸네 보니까. 그래서 맞는 것은 요거밖에 없구나. 그렇죠?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풀었던 문제 유형. 그렇죠? 자, 107번 문제. 10번 문제. 급탕 설비인 저탕 탱크에서 온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 서머스탯 온도 조절기. 이거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108번 문제죠. 이 108번 문제를 딱 보시면 엘리베이터에 관한 종류가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우리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죠. 교류는 이제 속도 조절이 좀 쉽지 않죠. 보통 승강기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직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보통 기어드 방식이 있고 기어레스가 훨씬 더 고속이죠. 그 상대적으로 그렇죠? 요거 딱 위험 분류가 이거잖아요. 이거만 알면 되지. 1번이네. 왜? 기어레스 감속기가 교류다? 직류잖아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죠? 나머지 뭐 그냥 수업 시간에 용어 정리랑 한다고 계속 했던 거 이 얘기잖아. 그죠? 자, 109번 문제.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전기 기계 얘기할 때 주전자랑 외우라는 하는 거 이 악플자 기억나시죠?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딱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 109번 문제. 오수의 수질 나타내는 지표를 모두 골라라. 일단 이건 아니겠고, 그죠? 맞는 거고요. SS 부유물질 맞고요. 그 다음에 PM은 아니겠고, DO 용존산소 맞죠? 이렇게 세 개가 맞네.
얘는 이제 우리 실내 공기 오염을 나타내는 그 휘발성 유기화합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응? 미세먼지 PM이라는 게. 그러니까 맞는 건 5번이네, 그렇죠? 이렇게. 네, 이거 쉬운 문제죠. 예, 여러분 많이 아는 거 찍으면 이제 답이었어. 이게 아는 거 찍으면. 그다음에 이제 110번 문제예요. 110문제 딱 봤더니 뭐야? 이거 수업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직치로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 직치로. 교육은 뭐야? 600볼트. 직치로는 750볼트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 왜? 단순하게 외우면 끝나는 거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바로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돼? 1번이네. 1번. 왜? 교류 조합 기준이니까. 그렇죠. 마치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와 같은 똑같은 유형으로 나왔잖아. 그죠? 자, 111번 문제. 화재 안전 기준상 연결 성소한 수업입니다. 이거 뭐 숙제하는 거, 암기하는 건데 쭉 보니까 4번에 주 배관의 구격은 100mm 이상이죠. 예, 이거 이런 거 암기하는 거 금방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지역 난방 고압 증기 다량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드럼과 뭐가 필요할까? 수관이 필요하고 급격하게 우리 증기 발생해야겠네. 딱 보니까 답은 4번 수관식 보일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 물을 끓는 원리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드럼과 수관이 필요하고 급속하게 전기 발생이 가능한 게 우리 수관식 보일러다라는 거. 113번 문제. 용어정입니다. 이거 조명률을 얘기합니다. 조명률. 광원에서 나온 광속이 작업면에 들어가는 비율이다라고 하는 게 조명률이에요. 조명률. 114번 문제. 이거 너무너무 많이 풀었던 거. 대류난방 이런 거. 바닥 복사난방이 쭉 나왔는데 대류난방과 비교한 중요한 게 뭐야? 복사난방이야. 이 복사난방의 특징 옳지 않은 것은 쭉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에 답이네. 그렇죠? 고장시 발열 수리가 지금 4번이죠. 4번. 외기 온도 변화에 따라 발열 중이 쉽다? 어렵죠. 왜냐면 이 복사 온도는 복사난방은요. 서서히 가야 되죠. 서서히 식고 그다음에 얘는 급격한 외기 변동이 있을 때 갑자기 온도 높아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발열량 조절이 어렵다고 해야 되니까 답은 4번이다. 예, 이거 많이 풀었던 문제 유형. 그렇죠? 예상했던 문제 유형이네. 자, 115번 문제. 이것도 딱 우리 문제 풀어봤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열량 공식은 뭐와 같다? 부하 공식과 같습니다. G, C, 델타 T를 알면 끝나는 겁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현재 우리 용량을 물어봤죠. 용량. 근데 이제 효율은 100%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G가 뭐냐? 1000kg이에요. 질량이니까 1시간 동안. 비율이 얼마냐? 4.2 kJ/kg 켈빈이고 온도차가 얼마입니까? 하면 65도 빼기 5니까 60도씨가 되니까 도씨 켈빈 떨어지고요. 그렇죠? 떨어지고 킬로그램 떨어지면 킬로줄 단위가 kJ/h가 나와요. 계산하면 부하가. 근데 조건이 뭐예요? 킬로와트예요. 그럼 1킬로와트는 뭡니까? 1kJ/s잖아요. 그러면 얘를 뭘로 해야 돼? 3600 나눠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요 계산 다 끝난 다음에 다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3600으로 나눠주면 답. 쉽죠. 이렇게 다 계산한 다음에 이 시간 단위를 뭘로? 초 단위로 나누면 70이 나올 겁니다. 답은 4번 보시면 되고요. 116번 문제예요. 이 116번 문제는요. 116번 문제는 냉동 설비가 나와요. 이거 많이 풀어봤던 거네. 우리 이제 냉동 설비 하면은 압축식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 꼭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증발, 흡수, 재생은 발생기가 같다 그랬죠? 응축, 증발, 압축, 응축, 팽창 이렇게 가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몰레르 선도 기억나시죠? 몰레르 선도 기억해서 압력과 엔탈피 얘기하면서 자 이거 그림 몇 번 그려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당연히 히트펌프는 난방시의 성적 계수가 냉방시보다 클 수밖에 없다. 너무너무 자세히 강조했던 문제 바로 나왔네. 2번이 답이에요. 그렇죠?
히트포인트 성적기에서는 우리가 냉방시보다 난방시 낮은 게 아니라 냉방시보다 난방시가 높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너무너무 열심히 강의했던 부분인데 그냥 문제가 나와버렸네. 그죠? 자, 107번 문제. 화재 안전 기준상 옥내 소환 섭외에 관한 용어 정의를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용어 정의예요. 용어 정의 쭉 보니까 이거는 5번에 딱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진공계가 나와. 진공계가. 그럼 진공계 우리가 이제 이 펌프에 보면요. 흡입축이 있어요. 토출축이 있고요. 이 흡입축에는 우리 연성계나 진공계를 쓰는 거고요. 토출축에는 이제 압력계를 쓰는데요. 이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예요. 대기압 이하를 계측하는 거고요. 전성계는 대기압 이상과 대기압 이하를 계측할 수 있는 건데 5번에 봤더니 진공계란 대기압 이상과 이하로 하니까 틀렸어요. 이건 진공계가 아니라 뭘 얘기해요? 연성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용어 정의에서 항상 그랬죠. 진공계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 대기압 진공계는 우리가 대기압 이하이고 연성계는 대기압 이상과 이하입니다. 요것들 강조했던 이런 용어 정의상 5번이네. 그렇죠? 5번. 난방섭입니다. 그렇죠? 이거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왜? 이 팽창 탱커인데 고온수 같은 경우 이 고온수는요. 우리 밀폐식 팽창 탱크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사실은. 네, 요거 굉장히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잖아요. 예, 답은 2번이에요. 2번. 예, 그 다음에 이제 119번 문제는 너무 지엽적인 거야, 이거.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여러분 먹는 물수의 경도가 음료수 수돗물은 300mg이거든요. 이거 뭐 사실은 뭐 그 시험에 나올지 모른다면 거의 외우는 사람이 없잖아. 이거는 그냥 지엽적인 문제다 보시면 돼요. 이 120번 문제는 이것도 풀어봤던 거네. 손풍량 물어봤네.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하 열량은 다 뭐가 똑같아요? 열량 공식과 같고 열량 공식은 다시 뭐라 그래요? 같죠? 그러면 이제 공기에 대한 송풍량도 이런 개념이야. 송풍량에다가 우리 비중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차를 곱하면 이것이 열량이 나오는데 열량이 뭐라고 나와요? 지금 현재 현열 부하가 10.1 킬로와트다 이렇게 나와. 그럼 10.1 킬로와트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킬로줄 퍼 세크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Q 내가 원하는 건 Q죠. Q. 그럼 Q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이렇게 비중량의 C에다 온도차분의 10.1 킬로줄 퍼 세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1 집어넣으시고 이제 킬로줄 퍼 세크라는 걸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조건을 봤더니 다 나오네. 우리가 송풍량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현재 1.2 공기 비중량에다가 1.01에다가 온도차가 26 빼기 10이에요. 26 빼기 16이죠. 16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현재 이 조건을 딱 봤더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현재 답안에서 Q는 미터 세제곱 퍼 아워를 요구해. 시간 단위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현재 미터 세제곱 퍼 세크죠. 킬로줄 퍼 세크잖아. 그렇죠? 그 1초라는 건 뭐예요? 1초라는 건.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아워를 초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1초라는 것은 3600분의 1 아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1시간 그러면 현재 요 단위를 이렇게 아워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해요? 요 킬로줄 단위는 나중에 이제 소거가 될 것이고 실제로 미터 세제곱 퍼 세크로 답이 나와요. 실제로 답을 계산하면. 그렇다면 현재 나와 있는 건 뭐냐? 우리가 3600분의 1을 여기다가 역산하면 36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딱 무시하고 딱 계산식은 이렇게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왜? 우리가 이제 그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10.1에 3600에다가 1.2 곱하기 1.5 곱하기 26 빼기 16.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환기량 구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문제 유형을 풀어봤던 것들이에요. 풀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뭐 기본적인 부하 열량 공식을 지시 델타 T만 알면 그냥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문제 유형은 뭐 우리가 풀어봤던 계산 문제 유형과
동일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라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 유형도 제가 많이 안 가르쳐 드렸어요. 한 10가지 정도만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3가지 나왔잖아요. 나왔고 나머지는 뭐 흡사하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득점을 잘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요. 다른 문제 풀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처음 가정부터 참여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시설교원 점수가 좀 준수한 성적으로 나왔을 것이고 좀 뒤늦게 우리 뒤늦게 참여하신 이런 분들은 글쎄 사실은 뭐 생각을 해봐야겠네, 그렇죠? 뭐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분이라면 우리 시설교원 김건일입니다. 건축 세울권에다가 건축 1 하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시설교원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해주는 이런 패턴, 이런 문제 유형, 뭐 고민을 해서 제가 만들었던 문제, 비슷한 문제 나오죠. 기출문제 아니라도 이런 것들이 잘 많이 적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신다면 연구의 학교생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 가신 분들은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늦게 참여해서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믿고 따라주신다면 분명히 내년에 연구의 학교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